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종건은 계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민중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바로 계엄 직후입니다. 김병주가 곽종건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 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종건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건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관의 신문에서 본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곽종건 증인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지시하셨고 12월 10일 국방위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알았습니다. 분명하게 지시를 한 것이죠. 예. 김용현은 피고인은 이 본인도 그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라고 변호인과의 신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이 국방위에서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90명이 아직 다 찾는지 확인이 안 된다라고 윤석열 피고인이 얘기하면서 정족수가 차기 전에 끌어내라라고 얘기를 해서 설령 당시에 그 단어를 요원 또는 인원이라 표현했다 하더라도 앞뒤 맥락상 보면 국회의원만이 그 본회의장 안에 있었지 국회의원 외에 표적물이 따로 있었습니까? 작전팀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의원이나 다른 인원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해 보십시오. 제가 12월 10일 국방위에서 한 말씀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진 외에 별도의 타겟 대상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관 안에는. 네. 예,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먼저 그 증인 지금 구속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소돼 있고. 예. 기소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다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오늘 이제 진술을 거부한다는 뭐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하시고. 저 지금까지 진술 거부를 한 번도 안 하고 다 했습니다. 다 하셨고 또 자수서 내셨잖아요. 예, 자수서 냈습니다. 그 제출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자수서를 제출한 이유는 첫 번째 계기는 12월 5일 날 김용인 전 장관이 저한테 이 비화폰이 이거는 녹화가 되고 이제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얘기를 5일 날 저녁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 얘야 707이나 얘야 여단장 지휘관들이 모든 상황이 다 처벌받는 소리가 저한테 막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자수서를 진실되게 써놔야 제가 이후에라도 제 기준점이 돼서 안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놓고 그거를 기조로 계속 동일한 진술을 해왔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기억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에 제 기억으로 쓰다 보니까 시간의 편차가 있거나 내용이 조금씩 용어 바뀌는 게 어떤 거는 조금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 기준점을 제가 명확하게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써서 제출하고 그 방향과 내용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진술해 왔습니다. 저도 그 중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더라도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명령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여단장은 지휘통조실에서 들렸던 스피커 방송이 자기 차량 스피커로 그대로 연동이 돼서 거기서 막 아는 내용들이 다 생중계에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이 같이 일부는 전파가 돼서 들은 사람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런 역대급 헛소리를 깰 녹취록이 조만간 공개될 전망입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대화 녹취록 파일 80여 건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을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입니다.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측은 국회 요원이라고 주장할 겁니까?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들지 말고 윤석열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김현태 단장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자 발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네. 비상계엄 선포문은 참가했던 국무위원들에게 모두 배포되고 심의한 건 맞죠?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심의를 한 사람들은 한 2시간 넘게 심의했죠. 2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예. 배포된 계엄 선포문에는 죄송합니다. 네. 다시 1시간 반 이상 했습니다. 1시간 반 이상입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날 헌재에서 김용현이 12월 3일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죠? PPT 한 장만 띄워주실래요?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이거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예. 그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네. 걸 그때 알았다고요? 네, 저희가 인지한 것은 그때입니다. 예,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행안부로 간 공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용현이 헌재에서 1시간 반 동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기 보면 두 번째 가항 보면 시작 시간 보면 22시 17분부터 22시 22분까지 5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5분 한 거 맞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1차장 홍장훈 1차장한테 10시 거의 11시 다 돼가지고 이제 제가 저 대국민 담화 계엄선포 대국민 담화를 하고 올라와서 저 국무위원들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제가 홍장훈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한 거는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국가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날 보니까 뭐 여러 군데다 전화 많이 하셨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밑에 사람이 이분이 정말 오랜만에 전화한 부분의 내용이니까 거의 토시까지 하나 기억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조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